네, 오늘의 정치권 소식 정가 브리핑에서 김준일 뉴스톱 대표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여야가 국정조사에 대해서 참 어렵게 협상 끝에 막판 지통이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타결을 했습니다. 예. 지금 합의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애당초 이제 야당이 갖고 있었던 안과 조금 달라진 점이 몇 부분 있는 것 같아요. 몇 개. 예. 일단 그 대통령실에 대해서 예. 처음에 이제 민주당에서는 그냥 대통령실도 포함한다 이렇게 좀 폭넓게 이렇게 가져갔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협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국정상황실, 그리고 국가위기관리센터 이렇게 좀 한정을 하고 그런 다음에 경호처는 아예 이제 빼는 걸로 이렇게 좀 협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여당의 어떤 주장들이 이제 상당히 반영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동안 여당의 기류라는 게 참 어떻게 보면 현기증 날 정도로 계속 바뀌고 있었잖아요. 네. 예전에는 절대 불가 얘기를 하다가 이제 선수사 후 국조 얘기를 하다가 이제는 이제 의원총회 오늘 열고 갑자기 바뀌었는데 이건 뭐 그 주호영 원내대표도 얘기를 했는데 이제 다수 야당의 지금 이제 국회 의석을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현실론이 조금 작용을 했다. 왜냐면 예산안도 통과를 해야 되고 뭐 그런 것들이 작용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여당 입장에서는 예산안 처리도 해야 되고 법안 처리할 것도 있고 야당 입장에서도 사실 이제 반쪽 국정조사가 돼버리면 실효성 문제도 대두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양쪽의 이 이해관계가 좀 이렇게 일치된 그런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당초 이제 야당안하고 좀 달라진 부분이 있었는데 특히 또 국정조사 기간도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애초에는 60일이었던 것 같은데 45일로 됐는데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내일부터 45일이면은 네. 지금 내년 초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까지 이어진다라는 건데 사실 이거는 지금 양측이 합의를 해가지고 연장할 수 있다라고 지금 이제 합의를 해놓은 상황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연장될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가 없는 게 일단 합의문에 보면은 내년 예산안부터 처리를 하고 국정조사 실시한다라고 하니까 내일부터 운영 그 특위가 돌아가기는 하지만은 사실상 뭐 이렇게 조금 시간이 걸린다라고 봐야죠. 그러면은 분명히 야당에서는 이거 가지고는 부족하다라고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조금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좀 이게 합의를 위해서 좀 열어놨다. 그러니까 기간을 좀 줄이는 대신에 더 연장할 수 있도록 열어놨다. 이렇게 조금 뭐 이제 협상의 묘를 발휘한 것 같습니다. 네. 원래는 이 국정조사의 이 개시 시점을 놓고 이제 여야 간에 큰 의견 차이가 있었던 건데 예산안 처리한 직후에 이제 하기로 합의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산안 처리를 한 직후의 그 시점이 구체적으로 언제인가 이거를 놓고 좀 여야 간에 혹시 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이를테면은 여당 쪽에서는 어차피 이 예산안 처리를 하려면은 12월 2일 이후로 넘어갈 공산이 크고 거의 뭐 연말 돼서 경찰 수사가 마무리될 시점과 거의 맞물릴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민주당 쪽에서는 그보다 좀 더 일찍 보고 있는 거 아닌가? 뭐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게 참 미묘한데 민주당한테 그렇게 달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관행적으로 12월 2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하게 돼 있지만은 기한을 넘겨가지고 뭐 12월 30일에 거의 자정 다 돼가지고 막 통과시킨 이런 옛날에 유구한 역사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그렇게 되면은 국정조사 자체가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12월이 다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부분을 그러면 어떻게 협조를 이제 협조라기보다는 이 심사를 좀 꼼꼼히 하더라도 조속한 통과를 하는 게 민주당 입장에서도 지금 필요해진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묘하게 된 거네요.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도 그럼 예산 처리를 되도록 좀 빨리 해야지 국정조사를 더 이른 시일 내에 시작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저 민주당의 기류를 보면은 이거를 만약에 여야가 예산안 합의를 못 보면은 아시다시피 이게 정부안이 그대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정부안을 가지고 통과를 하느냐 마느냐가 돼버리잖아요. 그거는 오히려 안 좋다. 차라리 깎을 건 깎더라도 조금 뭐 우리 예산도 반영을 하고 조금 뭐 안 좋은 예산들은 깎고 그러면서 이거를 합의를 통과하는 게 더 낫겠다라는 기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안이 그대로 통과하는 것이 오히려 안 좋다라고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양쪽의 이해관계가 맞아서 적극적으로 좀 예산안을 합의 처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거죠. 예. 일단 이제 지도부의 재량 하에 이 협상을 해서 이렇게 타결을 본 건데 그럼 당에 돌아가서 혹시 반대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 지금 전체적인 기류를 보면은 일단은 그 여당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실에서도 반대를 하지는 않는다라는 입장 선회가 있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언론 보도로 많이 나온 거죠. 사실상 이제 현실론에 좀 이제 벽에 부딪혔다. 그것도 있는 거고 또 어제 좀 중요했던 부분이 어제 이제 유가족들이 직접 나와서 기자회견도 하고 또 이제 언론 인터뷰
고 이재한 씨 부모,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제 이거 KBS 인터뷰도 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여론에 좀 안 좋게, 왜냐하면 국정조사도 안 하고 아무것도 책임자 처벌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조금 굉장히 국정 운영에 이제 부담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의 좀 어떤 정치력을 저는 좀 높이 이 부분에서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게 네. 어쨌든 의총을 2차례도 열고 또 선수별 어떤 간담회도 열면서 끊임없이 의견 수렴을 하고 조율을 하고 그거를 지렛대로 또 야당과 협상도 하고 그러면서 이런 결과물을 만들어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높이 평가를 하고 이거를 지금 여당에서 뒤집기는 상당히 쉽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볼 것 같고, 야당 같은 경우에도 좀 더 강경한 목소리가 있는데 일단은 국정조사를 해보고 또 하나는 특위 안에서 또 협의를 해서 뭔가를 더 다른 변화를 줄 수 있다라는 것이 열려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 안을 가지고 야당에서도 좀 강경파들이 반대하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예산안 처리될 때까지 그 기간 동안 어쨌든 이제 준비 과정을 거칠 텐데 여야 간에 이제 이 협의를 하면서 준비하는 동안에도 여러 가지 뭐 쟁점 사항이 다시 대두될 게 몇 가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뭐 증인 채택 같은 거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일단 뭐 내일 이제 표결이 되고 이제 뭐 본회의 통과가 되면은 뭐 자료 제출하고 기관 보고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현장 검증 뭐 이제 청문회 절차를 이렇게 거치게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건 말씀하신 대로 증인입니다. 어디까지 이제 부를 것이냐. 특히 이제 제일 그 대통령실이나 여당에서 민감해하는 거는 대통령과 관련된 뭐 이런 것들을 지금 검증하면서 그 사람들을 다 불러내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감을 느낄 거예요. 그 부분이 아마 굉장히 좀 긴장 관계, 갈등 관계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국정 상황실로 좁혀놨잖아요. 네. 그리고 위기관리센터로 좁혀놨기 때문에 뭐 전혀 상관없는 사람은 이제 예를 들면 경호처장을 부른다거나 그러기는 좀 이제 쉽지 않은 상황이 됐으니까 그 부분도 갈등은 있겠지만은 뭐 파행이 되지는 않고 어느 정도 합의를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이 희생자 유족들 어제 기자회견에서 보면은 진상 규명과 뭐 철저한 그 책임자 처벌까지 이제 요구를 했고요. 이상민 장관의 이제 실명도 이제 거론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된 이상 지금 이상민 장관의 거취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뭐 여권 내에서는 뭐 여전히 지금 시점이 아니더라도 연말 내에 뭐 개각 가능성도 일각에서 이제 거론되는 것 같습니다만 과연 지금 상태에서 계속 끌고 갈 것이냐? 국정조사와 이제 경찰 수사는 별도로 어떤 뭐 정치적인 그런 책임을 묻는 그런 과정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뭐 여론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까지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여론에 밀려서 내가 누군가를 경질하지는 않겠다 이런 게 지금 6개월 동안 일관되게 보였거든요. 네. 그리고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에는 가장 신임 하는 어떤 정치적 뭐 이제 동지 정도 이 정도 성격이라고 본다면은 쉽게 이 안에 특히 국정조사 진행 과정에서는 절대 경질이 되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국정조사에 또 나가가지고 그 대상 청문회에도 나가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만약에 개각이 된다라면은 이상민 장관뿐만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국정조사가 끝나고 그런 다음에 이상민 장관에 포함해서 일부 뭐 개각이 될 가능성을 배제를 할 수가 없는데 진짜 그거는 그때 정치적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야당이 요구하는 대로 이상민 장관이 경질되거나 그럴 가능성은 저는 굉장히 낮게 보고요. 그건 야당 입장에서도 사실 나쁠 게 없는 게 네. 이거를 정부에서 계속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런 프레임으로 계속 가져갈 수가 있거든요. 지금 정치적으로는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뭐 야당도 딱히 그 요구는 하고 있지 강력하게 요구는 하고 있지만은 뭐 정치적으로 보면은 딱히 나쁘지는 않는데 정부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태원 참사의 한 가지 특징 중에 하나가 사실은 과거에 이제 다른 그 비견할 만한 그런 과거의 참사와 비교해 봤을 때 관련 희생자 유족들의 이제 의견을 모아서 의견을 전달할 만한 뭐 모임이라든가 창구 이런 게 이제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어제 사실은 기자회견이 이제 처음으로 이루어졌던 거죠. 그래서 유족들의 이제 목소리도 같이 정부가 들으면서 앞으로 이제 관련 작업을 좀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의견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제 유족들이 요구한 거 중에 6개 요구 사항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이 지금 피해자들끼리 소통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잖아요. 지금은 이제 민변이 창구가 돼가지고 그거를 하고 있는데 정부가 저런 요구가 있을 때는 어느 정도 좀 해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걸 안 해준다라고 하면 요구 사항도 안 들어주는 거고 실효적이지 않거든요. 이미 민변을 중심으로 한다라면은 피해자들 중심이 딱 모일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 요구 사항 중에서 이제 몇 개는 분명히 이제 들어줄 수밖에 없는 건데.
이제 가장 걸리는 게 진정한 사과 이런 거죠.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계속 사과를 했다. 대통령이 사과를 했다. 진정한 사과를 했다라고 하는 건데 유족들은 뭐 법회나 미사나 예배 가서 사과한 거는 사과 아니다. 사과는 안 받았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면은 대통령이 이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임할 것인가라는 거 그거하고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어떤 정치적인 책임을 어디까지 질 것인가 이게 아마 가장 큰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검찰의 대장동 수사가 계속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몇 시간 뒤죠. 오늘 밤 0시에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가 또 석방이 되죠. 그동안에 이제 이 유동규 전 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석방되자마자 밖에 나와서 여러 가지 이제 목소리를 이제 냈고요. 관련 기사가 정말 쏟아졌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김만배 씨가 어떤 그 얘기를 할 것인가. 이전에 남욱 변호사와 유동규 전 본부장이 했던 말과 어느 정도 맥락이 같은 얘기를 할지 아니면은 기존에 자기 입장을 고수할지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입장이 다릅니다. 김만배랑 남욱, 유동규가 다 조금씩 다른데 특히 김만배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 다를 수밖에 없냐면은 지금 이제 1년 동안 수사를 받으면서 지금 이 피의자들의 어떤 태도는 두 가지로 요약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는 본인의 형량을 줄이는 거. 또 하나는 본인의 돈을 지키는 거. 근데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천화동인 1호잖아요. 거기에 1,200억 원이 있는데 이거를 화천대유가 소유를 했고 사실상 이게 이제 공통 경비 자금이고 이게 뭐 이재명 대표의 저수지라고 이제 뭐 검찰 쪽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고 뭐 유동규나 유동규 씨는 주장하고 있는데 지금 이 화천대유의 소유주가 김만배 씨거든요. 예. 만약에 이게 그러니까 그 돈이 아니라 자기 돈이라고 김만배 씨는 일관되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자기 돈이 되면은 소위 말해서 이 돈은 다 자기 거가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불법으로 국가에 추징을 당하거나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게 내 돈이라고 계속 주장을 할 것이고 네. 지금 남욱 씨가 특히 남욱 변호사가 나와가지고 지금 김만배 씨가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전달하라고 하더라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거를 다 부인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미묘하게 되는 게 서로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게 재판까지 기소돼서 재판까지 가면은 이 좀 주장이 달라가지고 이게 증거로 채택이 안 될 가능성도 지금 배제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지금 이제 남욱 변호사 등의 이 말에 따르면 지금 보도되고 있는 내용들에 따르면은 기존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보다 기사가 하나 나올 때마다 이제 숫자가 조금씩 바뀌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이제 대장동 일당이 이재명 그 대표의 측근들한테 전달했다는 그런 그 액수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김만배 씨의 진술이 어떨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김만배 씨가 그 부분을 이제 시인하게 되면은 본인의 혐의를 인정하는 게 돼버리는 거죠. 그렇죠. 예. 뇌물을 이제 약속한 혐의를 이제 본인이 인정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이제 고스란히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이유 때문에 안 할 것이다 오히려. 예. 그러니까 돈도 지켜야 되고 네. 본인이 죄를 자백해가지고 본인의 형량을 늘릴 이유가 없기 때문에 김만배는 예. 그렇게 되는 거고 이 과정을 돌이켜 보면은 이 사업 대장동 사업의 주도권은 사실 처음에는 남욱한테 있었는데 이게 소위 말해서 굴러들어온 김만배가 이 사업 주도권을 가져가면서 그 갈등이 있었고 또 하나는 뭐 김만배나 뭐 유동규나 이런 사람들이 남욱이나 정혁학한테 계속 로비해야 되니까 돈을 달라. 라고 하는데 실제 이거 로비 자금으로 쓰는 거 맞아 서로 의심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 전달됐는지 여부는 나는 돈을 누구한테 로비해야 되니까 돈을 마련하라고까지는 얘기를 남욱이 들었는데 그게 전달되는 과정을 하나도 못 봤거든요. 김만배는 내가 그런 얘기를 근데 돈을 받아낸 거는 맞고요. 근데 그거를 이제 다 그런 로비를 하려고 내가 이거를 한 게 아니다라고 이제 김만배는 다 부인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서로의 입장이 다르고 지금 돈 문제도 지금 얽혀 있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검찰이 완전 물증을 가지고 있지 않는 이상 이게 재판 과정에서 굉장히 이상한 모양새가 서로 다른 주장을 하면서 증거가 인정이 안 되는 이런 상황을 배제할 수 없는 그렇게 되는 거죠 지금. 예, 알겠습니다. 지금 뭐 검찰 수사는 대장동 그 의혹뿐만이 아니고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지금 야권 관련된 수사를 전방위로 좀 진행하고 있고요. 이제 그 앞으로 이제 향배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금 이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 이제 야당 내부의 이제 기류를 좀 하나 짚어보죠. 이른바 이제 당헌 80조 이렇게 이 부패와 관련된 문제로 기소됐을 때는 이제 이 당무 당직 정지해야 된다는
그 조항. 이 김용 부원장 이미 이제 구속 기소됐죠. 김용 부원장한테 이제 적용할 것인가? 근데 본인이 사퇴를 했어요. 그리고 예. 바로 수리가 됐네요. 예, 김용 부원장은 이제 수리가 됐고 예.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오후 2시부터 지금 구속적 부심이 다시 들어갔거든요. 예. 그래서 24시간이니까 내일 오후 2시 전에 나온다라고 본다라면 그걸 보고 결정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계속 구속이 되면은 이제 뭐 그 자진 사퇴할 가능성을 배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비명계에서 끊임없이 박용진 의원이나 뭐 조응천 의원이나 이 문제를 걸고 조금 문제 제기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좀 받아들였다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뭐 야권을 향해서 지금 전방위 수사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 예. 오후에만 지금 굉장히 많은 기사가 쏟아졌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오영훈 제주지사 선거법 기소 그리고 송영길 선거법 검찰 송치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취업 청탁 관련 CJ 압수수색 뭐 기타 등등 뭐 장경태 의원 고발까지 지금 야당은 지금 거의 뭐 초토화되는 분위기 뭐 이런 예. 건 것 같습니다. 예. 예, 뭐 여러 갈래로 지금 그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오후에 나온 그런 여러 가지 속보가 있었습니다. 관련 수사가 가지를 쳐서 좀 더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되는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준일 뉴스톱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